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에피소드 인도를 했었는데요. 오늘부터 에피소드 인도에서 이제 사찰의 상징 세계로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에피소드 인도를 아무리 해도 책이 안 팔린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죽은 책 다시 살아내는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책을 될 때까지 팔릴 때까지 한다. 라는 정신 자세로 그래서 뜬금없이 에피소드 인도가 끝났습니다. 저도 굳이 뭐 안 끝내도 되는데 그냥 잘 안 된대. 그래서 그냥 끝내고 이게 사찰의 상징 세계 하로 이게 이제 또 나온 지가 좀 돼서 잘 안 팔린다.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 학원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이 학원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베를린 기둥 얘기부터 제가 썼었습니다. 예전에 베를린 기둥. 그래서 베를린 기둥이라고 하는 게 한 3분의 2 정도에서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이제 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 50대 중년의 남성 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베를린 기둥입니다. 그래서 많이 뭐가 축적된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사실 유명했었던 것은 그 베를린 기둥의 기대서서라고 하는 그 최순호 선생님 책 굉장히 그게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을 일으켰었고 또 이제 그게 TV 프로에서 나와서 그 당시에 책을 읽읍시다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개가 되면서 그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책인데 친절하지는 않은 책이에요. 요즘은 사람들 독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책이 그림도 많이 들어가고 뭐 그러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별로 없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뒤부터 무속사에 가면 베를린 기둥에 기대서 사진을 찍고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베를린 기둥이 개뿔도 아니다. 제가 이제 쓰는 얘기는 그겁니다. 베를린 기둥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시각 보정 효과를 줘요.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착시를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진 같은 거 찍으면 카메라랑 눈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건물 이렇게 찍으면 약간 휜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긴 건물을 찍으면 약간 양쪽이 이렇게 처지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다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걸 뇌가 인간 같은 경우는 약간 수정을 하거든요.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뇌가 약간 수정을 해서 보기 때문에 큰 문제를 못 느끼는데 사진으로 찍으면 그 왜곡 현상이 아주 잘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베를린 기둥도 이렇게 기둥 자체를 이렇게 휘어놓으면 그 앞에서는 휘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멀리서 조망해 봤을 때는 그게 날씬해지는 그래서 그런 게 어디서 보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회랑 같은 거 혹시 회랑이라고 아세요? 회랑이 뭐냐면 집과 집 사이에 이렇게 통로 같은 걸 할 때 그럴 때는 기둥 벽을 잘 안 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경복궁이나 뭐 창덕궁이나 이렇게 가면 회랑 비를 안 맞고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간에 그렇게 만드는 회랑 건축이 있는 데가 다 고급이에요. 그러니까 불국사 같은 데도 그런 회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랑은 건축비 대비 어떻게 보면 효용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싼 건물들은 회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랑 같은 경우는 안쪽이 다 뚫려 있고 바깥쪽만 막혀 있기 때문에 안쪽 뚫려 있는 기둥들을 쭉 보면 실제로 그런 착시 현상들이 보정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지금 여기 책에도 나오는 이 그림이 지금 부석사 무량수전인데 부석사 무량수전을 고려시대 건물이 우리나라에 5개, 북한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부석사에 두 구가 있죠.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가면 조사전, 그러니까 의상대사를 모신 그 조사전이라고 하는 그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안동 봉정사에 가면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예전에는 거기가 대장경판, 그 다음에 책을 보존하던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장경판전 뭐 이런 판전 건물이었을 건데 대장전이라든지 그런 건물이었을 건데 나중에 리모델링 되면서 지금 극락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부석사하고 봉정사가 둘 다 유네스코 산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수덕사 대웅전 그렇게 하면 벌써 4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4개를 갖고 있는 거고 이거 말고는 강릉의 객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손님. 손님이 묵는 집
그러니까 객사, 그렇게 해서 국립여관입니다. 그 국립여관 건물은 다 없어졌고, 그 이제 임영관인데 그건 다 없어졌고, 나중에 이제 점점 다른 건물로다가 다 대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문만 고려시대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사, 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4개,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건물이 1개 이렇게. 그렇게 5개가 남아 있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고려시대 건물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게, 고려시대 건물 하면 사람들이 다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오래된 건물이 진짜 좋은 건가?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동아시아 건축 문화가 유네스코나 뭐 안 그러면 문화재적으로, 전 세계적인 문화재적으로 인정받을 때 이제 논점이 전개됐었던 게 그거예요. 보통 기와 같은 경우는 3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기둥들도 다 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에 1300년도에 그 건물이 만들어졌어도 1300년대에 만들어졌어도 지금 그 고려시대의 부재가 몇 개나 남아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계속 대체해서 듭니다. 그게 굉장히 철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언맨 영화에서도 3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이냐, 안 그러면 이 슈트가 아이언맨이냐. 그래서 나중에는 그 슈트 자체만 가지고도 움직이죠. 토니 스타크가 안 들어있는 아이언맨도 존재해요. 그리고 진정한 아이언맨은 사실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얘기를 하죠. 슈트가 없는 인간으로서의 토니 스타크야말로 진정한 아이언맨이다. 그래서 나중에 슈트들을 다 파괴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 논점들이 굉장히 오래된 논점이에요. 그리고 지금같이 이제 인간의 몸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사실 그게 나로서 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만 있으면 나냐? 육체도 있어야 나냐? 그 다음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그 다음에 만약에 정신만 있어도 된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처리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화도 있었죠. 그랬을 때 그게 그 사람이냐에 대한 부분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 논점이 사실은 동아시아의 건축과 관련해서도 그 논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인정 안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 그렇게 상속되는 것도 문화재적 가치를 가진다.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오냐면 이 책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도 뭘 했냐면 그리스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했거든요. 사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파르테논 신전은 돌로 된 거기 때문에 그게 원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게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돌은 뭐 썩을 일이 없으니까 파괴만 될 수 있지 썩을 일은 없잖아. 근데 나무는 계속 썩으니까 부재를 자꾸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속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간도 그런 거죠. 우리도 한 뭐 몇 년 살면 모든 세포가 다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포의 주기가 좀씩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다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야, 이거 무아설과 그 논쟁에서도 나올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네가 상속하는 거냐? 상속하는 그 자체가 너냐? 고려시대 건물이 있다는 게 그걸 보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부석사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다. 제가 그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부석사에 아주 능력 있는 스님이 계셨거나 안 그러면 부석사 자체가 신도가 그 주변에 많았거나 이러면 이런 것들이 오래 남질 않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가면 사실 문화재 개념이 없었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사찰이 송광사죠. 문화재와 관련해서 가장 안타까운 사찰이 송광사예요. 송광사는 구산 스님이나 이런 어른들이 송광사 전체 배치를 이렇게 틀었죠. 그래서 송광사 가보면 절이 굉장히 넓고 환한 느낌이 들어요. 앞에 마당도 크고. 그런데 그렇게 손을 대는 바람에 송광사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문화재라는 개념보다 쓴다라고 하는 개념이 더 강했던 거죠. 부석사에 고려시대 건물이 남아있는 거는 거기 스님들이 운영을 잘 못해서 새로 지을 수가 없어서 신도도 없었고 그런 약간 비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이런 고려시대 건축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되게 뭐 뽀대나는 거 아니에요?
동아시아 건축의 특징은 동아시아가 약간 이렇게 춥거든요. 물론 뭐 중국의 남쪽 같은 경우는 안 그런데 약간 춥기 때문에 기둥만 세우는 게 아니고 벽체를 다 막습니다. 그리고 벽체를 막아 놓으면 그 벽은 네모나게 돼 있기 때문에 베을린 기둥을 아무리 멀리서 봐도 그게 휘어져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시각 보정 효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을린 기둥이 시각 보정 효과를 주려면 투각 건물이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르테논 신전처럼 기둥만 있어야 돼. 기둥만 있어야 돼. 파르테논 신전 못 가봤죠? 슬픈 거예요. 인생이 힘든 거야. 그런 데를 가봐야 이게 문화구나 이런 딱 생각. 그게 저 파르테논 신전 있는 데하고 저기 어디야 스리랑카의 시기리아하고 딱 그런 건축 구조예요. 이렇게 딱 도단한 땅.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 오녀산성 이렇게 딱 이렇게 된 기가 막히지. 아크로폴리스 멋지거든. 그런데 가보면 이게 그 당시에 철학과 그 도시국가가 어떻게 됐구나 이걸 딱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기둥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돼 있는 마치 메타스콰이어 나무 숲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보정 효과가 있는 거고 거기에 다 막혀 있으면 보정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그리스에서 이 베을린 기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게 동아시아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미적인 어떠한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 사회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먼저 그런 생각들을 했고, 왜냐하면 걔네는 멀리서 보고 투각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는 이게 뚫려서 기둥만 쭉 나열돼 있고, 그다음에 멀리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 기둥이 이렇게 안으로 오목하게 오목레즈처럼 휘어 보이는 것들을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약간 뚱뚱하게 만든 게 동아시아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벽을 막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쓸모도 없고, 그 다음에 100m 밖에서 봐도 그 보정 효과도 안 나와. 다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겉멋 만든 그러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따라한 거예요. 멋있을까 봐. 근데 이것만 따라한 게 아니고 건물이 크면 이렇게 약간 벌어져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파르테논 신전이 안으로 약간 맨 끝쪽 기둥들은 이렇게 굽였어요. 그래서 요 기둥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씩 굽입니다. 그래서 요 꼭지점으로다가 이게 몇 킬로로 올라가면 이게 한 점에서 만나요. 모든 기둥들이. 이런 건축이 이렇게까지 건너온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도께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러면 야 불구 타고 왔는갑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 그리스께 왔으면 그 실크로드 타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건축은 전파가 제일 안 되는 게 건축이에요.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네, 갖고 올 수가 없어. 그리고 뭐가 있냐면 기후대가 달라서 그걸 그대로 만들어도 실용성이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인도 사원 건축이 우리나라에 전혀 못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인도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공기가 잘 빠지고 시원하게 만드는 건축을 쓰는데 우리는 그게 이제 필연성이 없는 거죠. 우리는 약간 추운 기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의 이동이 제일 어려운 건데 이 건축의 겉멋만 들어온 거야. 80년대 이런 때 미국 갔다 오면 한 일주일만 갔다 오면 막 혀가 꼬부라져요. 왜 꼬부라지는지 나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때만 해도 그랬어. 그래서 뭐 버터를 발랐다는 둥 뭐 되도 않는 소리들을 했었는데 딱 그런 식의 겉멋이 베을린 기둥이에요. 그래서 베을린 기둥은 그냥 개뿔도 아니라더라. 쓸데없이 겉멋든 짝퉁 문화 같은 정도 의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